이른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식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식당들에 향해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이 소식 함께 보시죠.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기 형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번에 어디를, 왜, 어떻게 압수수색했다는 겁니까? 경찰이 지난달 중순부터 일주일 동안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식당 등 129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고기집도 압수수색한 겁니까? 초밥집하고? 주로 백숙 전문점, 초밥집 등이 포함돼 있고 그 지역은 성남, 수원 등 일대라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상 경찰은 수사 중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의혹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경찰이 이에 앞서서 지난 4월에는 총무과 5급 배모 씨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죠. 예. 일부 자료를 두고 판단할 때 충분히 부당한 유혹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 무려 식당 등 129곳인데 통상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경찰이 이처럼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소인 측이 관련 자료를 온전히 정리해 주길 바라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경찰이 상당 부분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도 상당 시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법인카드를 긁었고 이건 경기도 감사에서도 상당수 사실로 경기도가 발표를 했고 그 법인카드를 긁고서 쓴 사용이 과연 이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게 어떻게 정당 범주 안에 들어오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이건 부당 사용이냐 네네. 여부를 경찰이 이제 가린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한 사용으로 보이는 범위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부당한 사용인지 여부는 또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수사를 걸쳐 나가야 하는데 일단 경찰이 보기에는 부당한 사용으로 보이는 내역을 예. 제시하고 관련자들로부터 그 소명을 듣게 됩니다. 경찰은 이런 부당한 사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경기도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경찰은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소환할 계획이고 7급 공무원인 제보자도 소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용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김혜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과정이 서면 조사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경찰이 129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일단 사적 유용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금액으로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주 중한 범죄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고 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 국고 손실은 회계관계 직원이 연루되어야 하고 그 부당한 사용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으로 충분히 타격을 받은 입장이고 그 업무상 횡령의 금액 자체가 수백만 원에 그친다면 이재명 의원도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기도청의 이러한 사건 발생과 관련 수사로 인해서 혹여나 지금도 잔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 내역이 앞으로도 해소되고 이러한 관행은 사라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듭니다. 경찰이 관련자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압수물 분석 이후에 네네. 당연한 수순인데 네. 혹시 김혜경 씨를 소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소환할 필요 없다, 소환 안 할 거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물 분석, 특히 횡령 사건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즉,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고 그 사용 내역이 정당한지를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품이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사람은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당연히 출석까지는 요청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가름하겠지만 이 사용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김혜경 씨가 정식으로 출석해서 이 사용 내역 하나하나를 두고
경찰에게 설명을 하고 경찰도 궁금한 사실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과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의 수사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김은혜 후보가 낙선 인사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사진 몇 장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바로 보시죠. 김수경 교수님, 뭐 이거 어떤 사진입니까?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저렇게 큰 그 안내판을 들고 주로 이제 자신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았던 부천이나 안산 이런 쪽을 돌면서 낙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 판례를 보면은 제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이제 말을 적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 굉장히 선거 패배로 심신이 지친 상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가 조금 부족했던 곳을 일부러 돌면서 저렇게 낙선 인사를 하는 것은 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뭐 이번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할 텐데 경기도 내에서 왜 김은혜 후보가 졌는가에 대한 많은 분석 중에 하나가 김은혜라는 인물이 좀 약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예.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는 좀 인물이 좀 약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평가를 좀 바꾸고 좀 길게 봐서 경기도민의 좀 자신에 대한 어떤 인상을 바꿔보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저렇게 낙선 인사를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